안녕하세요. 친절한과학쌤 형민쌤입니다. 오늘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펙트럼에 대해서 볼 거고요. 스펙트럼 이미 앞에서 내용이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죠? 허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적색 편의를 밝혀냈다. 적색 편의로부터 우주의 팽창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스펙트럼 잠깐 나왔었어요.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흡수선. 흡수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광기, 프리즘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책 20페이지에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네, 프리즘이죠. 여러분들 프리즘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프리즘을 가지고 많이 논 적이 있어요. 프리즘을 보면은, 자, 프리즘이 있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딱 쏘았어요. 자, 햇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빛깔로 변해서 날아가요. 실제로 본 적이 없을까봐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쌤 직접 우리 학교에 있는 프리즘을 가지고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때요? 별로 신기하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잘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스펙트럼이 뭐냐? 빨주노초파남보 나오는 무지개 색깔이다. 맞아요. 그건데, 좀 더 제대로 그 정의를 알아보자면, 자, 햇빛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색깔로 나눠져서 나타나는 색의 띠.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로 나오는 이 세 개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문구가 있어요. 파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햇빛은 파장이 다른 여러 개의 빛이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파장이 다른 여러 개의 빛이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빛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네요. 여러 가지 빛이 섞여서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냐? 빨간색 빛, 주황색 빛, 노란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보라색 빛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게 햇빛이다. 이 말인데요. 자, 빛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대요. 좀 생소하죠? 자, 빛의 종류를 생각해보자면,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가시광선,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하나밖에 없고요. 자,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빛의 종류를 좀 여러 개 가져와 봤어요.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 파일인데, 여기 보자면 여기는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맨 위에 파장을 한번 볼게요. 파장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좀 지우고요. 자, 파장을 한번 보자면은 여기 전파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파는 파장이 상당히 기네요. 그쵸? 파장이 상당히 길고 점점 파장이 어떻게 되나? 파장이 짧아져요. 짧아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시광선만 한번 볼게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이 가시광선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은 파장이 한 중간 정도가 되네요. 이 그림에서는 파장이 긴 편도 아니고 파장이 짧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고요. 이 가시광선 영역이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여기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알자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자, 빛의 에너지가 크다. 무슨 말이냐면, 자, 왼쪽에 있는 빛,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런 거는 사람 몸을 투과하지 못해요. 왔다가 반사되는 식인데,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쪽으로 가면 투과를 하죠. 몸을 뚫고 지나간대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리고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죠. 그게 다 에너지가 큰 빛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알아야 되는 거는 가시광선에서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다. 그리고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스펙트럼이라고 알아볼 수 있나요? 좀 노란색이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무지개처럼 연속적인 색의 띠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서 나온다면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거가 있을 거야. 이게 쭉 연속된 게 아니라 불연속인 띠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해서 불연속이야. 이게 연속으로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죠? 혹은 아래 거 보면은 중간중간 끊긴 부분에만 불빛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선이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을 모두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선이 나타났죠. 지금 여기 선이 나타났고요. 밑에 거 그림에도 보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선이 나타났어요. 선이 있는 스펙트럼 전부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책이 좀 보기 안 좋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약간 다를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마치 이게 선 스펙트럼이고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선이 있는 스펙트럼은 모두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선이 없어. 연속된 건 연속 스펙트럼. 선이 있으면 모두 다 선 스펙트럼.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연속된 스펙트럼에 검정색 줄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흡수 스펙트럼. 자, 검정색 줄이 있다. 이건 흡수 스펙트럼. 검정색 바탕에 반짝거리는 빛이 선으로 있다.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자,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으니까 잘 볼게요. 자, 선 스펙트럼을 좀 더 세분화하자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 저온의 기체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했다. 자, 저온의 기체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뤄보긴 할 건데요. 일단 말을 해보자면 저온의 기체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어요. 여기 이 파장에 맞는 빛들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없어. 그래서 검정색 선이 있는 거죠. 다시. 자, 이런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빛이 쭉 지나가는데 저온의 차가운 어떤 기체가 있어. 근데 얘가 특정 파장에 있는 빛을 가져오고 싶어 해. 그래서 쭉 빛이 지나가면서 일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고온의 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이때 흡수했던 그 원소가 여기서는 열심히 불타고 있어. 저온이었는데 저온 아래에서는 고온이죠. 자, 고온으로 불타고 있어요.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할 때는 여기에만 이렇게 빛이 난다. 자, 뒤에서 다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알아야 되는 건 자, 크게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뉜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뉜다.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된 띠에서 검정색 선이 있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검정색 띠에서 반짝거리는 선이 있는 것을 말을 한다. 자, 여기까지 알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흡수선 또는 프라운호퍼 선이라고도 해요. 프라운호퍼 선.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프라운호퍼이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하고요. 밑에 방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방출선. 얘는 흡수하는 거니까 흡수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책에도 있죠.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흡수선과 방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별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빛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빛이 쭉 와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열이 되죠. 자, 여기서 질문. 빨간색이 파장이 클까요? 보라색이 파장이 클까요? 자, 파장이 큰 쪽은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은 보라색입니다. 자, 이건 지금 끊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 스펙트럼은 어쩔 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선 스펙트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책에다가 다시 좀 고치세요. 예, 선 스펙트럼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방출 스펙트럼. 자,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을 한다. 자, 고온의 기체라는 건 어떤 기체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파이어. 막 불타고 있어. 그래서 막 불타고 있으면서 우리 막 뭔가 불타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우리 눈에 불타고 있다는 건 뭔가 빛을 막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고온의 기체가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어서 빛을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쭉 프리즘을 통과하면 일정 파장의 빛만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거 방출선이라고 하죠. 이때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책에 보면 뭐 흡수, 재방출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쪽에서 오는 빛을 흡수를 해서 뜨거워졌다. 뜨거워지고 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였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재방출. 특정 파장의 빛을 재방출했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선을 나타냈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 왜 흡수를 했을까요? 자, 얘는 저온의 기체야. 추워. 난 저온이야. 근데 어디서 빛이 날아오고 있어요. 자, 이 빛은 밑에서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빛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빛인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이 빛이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는 얘를 지나갔어. 자, 다시 여기 있는 기체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추우니까 그 에너지를 좀 가져오고 싶어 해. 근데 마침 여기에 이런 연속적인 빛을 지나가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이 빛이 지나가면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에 있는 빛들을 본인이 가져가요. 흡수를 하죠. 그래서 흡수를 한 부분에는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 프라운호퍼 선이라고도 부르고요. 방출선 아니죠. 흡수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고온의 빛에서는 열심히 불타고 있는 이 빛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자, 저온의 기체에서는 빛이 있을 때 저온의 기체들이 빛을 흡수를 해요.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에너지만 본인이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선이 생겨난다. 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쯤 되면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지 않은가요? 네,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왜 하필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흡수하는가 혹은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하는가. 자, 이게 궁금해야 돼요. 안 궁금하면 지금부터 궁금해 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원소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원자 모형. 모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자, 얘는 뭔가요? 무슨 원소죠? 리튬이죠. 원자번호 3번 리튬입니다. 자, 리튬을 그려봤는데요. 제일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주게 된다면 얘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 다음 거 혹은 그 다음 거 전자 껍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는다면,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큰 에너지를 받는다면 이 칸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자, 이걸 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받거나 방출을 해야 돼요. 자,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껍질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해도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 거고요. 혹은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려면 또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바깥쪽 전자 있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받거나 흡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딱 이만큼의 에너지야. 혹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만큼의 에너지 혹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딱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딱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마다 그리고 이게 다 달라요.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딱 이만큼 혹은 이만큼 딱 정해져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혹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빛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도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그리고 원자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보면요, 일정한 흡수선이 생겨서 이 흡수선을 보고서 아, 얘는 수소구나, 얘는 리튬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정해진 흡수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흡수선이 이렇게 띄엄띄엄 정해져 있냐면 얘네들이 잃거나 흡수할 수 있는,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다면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요.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관련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온의 특정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하면 몇 가지 색의 띠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온도가 낮은 별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찰하면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므로 여러 개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자, 여러 원소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굵기가 모두 다르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원소마다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빛, 잃을 수 있는 에너지의 빛, 다시 말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가 다른 거죠. 자, 흡수선이 나타내는 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빛,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의미를 하는데, 자, 파장이 다 다른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소마다 모두 다른 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은 이 위치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이 그림 같은 건 이 그림에서는 방출하는 경우겠네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자, 우라늄의 경우에는 다양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방출한다는 거고요. 자, 이 선이 우라늄 특유의 선이고 얘는 수은의 선이에요. 방출선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아, 저기에 우라늄이 있구나 혹은 수은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거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원소들마다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 흡수선의 위치 혹은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이거 무슨 원소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별과 은하 등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의 오타네요. 자, 별과 은하 등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 아까 했던 위에 있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죠. 어떤 별을 이렇게 분광기랑 뭘 통해서 관측을 했어요. 저기서 오는 스펙트럼을 보니까, 그 별에는 무슨 원소가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라고 적어놨는데, 맨 마지막 줄은 책에 안 적혀 있으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자, 특히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표면 온도, 나이, 구성 성분 등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시험 문제 혹은 문제집에 많이 나와요. 자, 별의 표면 온도, 나이, 구성 성분,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성 성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표면 온도랑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스펙트럼에 흡수선들이 생기는데 흡수선들의 두께를 가지고서 빛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적게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도 온도를 추측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나이도 이제 별마다, 별의 규모마다 발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있을 거고, 별의 크기는 이만한데 지금 요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건 나이가 몇 살쯤 되겠구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별의 표면 온도, 나이, 구성 성분 등을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세 번째 단원 드디어 끝이 났어요.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관련된 내용 자체는 끝이 났는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뭘까요? 네, 뒤에 보면 분광기와 관련된 실험이 있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이제 친절한 실험맨이 대신 실험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험 장비가 집에는 없죠. 학교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신 친절한 실험맨이 실험을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러면 실험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실험맨입니다. 어느 많이 본 사람 같죠? 네,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실험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스펙트럼 관찰 어렵진 않은데 이런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하기 힘들고요. 오늘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이거 유튜브 관인 거는요. 자, 스펙트럼 관 5동 세트인데 스펙트럼 관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방전관이라고 해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방전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꺼내볼게요. 네, 이거는 AR 적혀있죠. 이게 아르곤 방전관이네요. 여기에는 지금 아르곤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연결해주면, 전압을 연결해주면 엄청나게 빛납니다. 그 다음은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조금 더 넓은 면이 사람 눈으로 보는 곳이고요. 여기 작은 곳이 빛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분광기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간이 분광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건 간이 분광기예요. 여기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보는 거고요. 이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갑. 네, 새빨간 목장갑 이게 제일 좋아요. 네, 뜨거운 방전관을 잡을 거기 때문에 목장갑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원장치입니다. 스펙트럼 이 방전관을 여기다 끼우고요. 딱 누르면 엄청난 고전압이 걸리면서 불빛이 빵 하고 들어와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네, 지금 아르곤 기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나오고 이걸 스펙트럼으로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관측해 볼게요. 먼저 햇빛을 먼저 관측해 볼게요. 햇빛은 우리가 알기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죠.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에다가 이 간이 분광기를 연결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밖에 있는 햇빛을 바라볼게요. 스펙트럼 보이나요? 아차, 이거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만약 우리 책에 나오는 분광기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로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생각처럼 안 찍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태블릿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태블릿 렌즈 이게 잘 안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펙트럼이 나오나요? 렌즈 갖다 대는데, 스펙트럼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나중에 과학실에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땐 좀 잘 보여요. 이거 말고 오늘은 간이 분광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실험맨이었습니다. 안녕. 자, 실험 잘 봤나요? 자, 실험이 뭐 대단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흥미로운 실험이었고요. 스펙트럼 선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 봤죠?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 우리 뭐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